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경찰서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낡은 도장 하나와 구겨진 계약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내 인생의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를 믿었거든요. 사랑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늘 말했죠. 선생님, 계약이 곧 실례예요.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계약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내 손에 쥐어준 이 도장은 결국 나를 무너뜨린 열쇠가 됐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 다시 올 줄 알았는데 그건 봄이 아니라 겨울의 그림자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사랑이 사기가 되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당신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도 새벽 4시 반, 박준호 씨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물을 끓이고 찻잔을 꺼내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는 은퇴한 지 10년이 되었고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8배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누구와의 대화보다 찻잔에 고이는 김이 더 익숙했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삶을 평화롭다고 말했지만 그 평화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자유롭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남았다고 해야 하나? 자유란 생각보다 외로운 단어였습니다. 그날 아침 신문 한 귀퉁이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봄꽃 사진 공모전 누구나 참여 가능. 별것 아닌 문장이었지만 누구나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아직 이 누구나 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 그날도 어김없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아직 부드러웠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연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중년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벚꽃가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운 날씨네요. 준호 씨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의 그 짧은 인사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씨였습니다. 공원 근처에서 미술 일을 한다고 했고 대화 중에 가볍게 부동산 쪽 투자도 조금 한다고 말했죠. 그녀의 말투는 정제되어 있었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유난히 명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하루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준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랜만에 믿는다는 단어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그는 다시 느끼게 되었죠.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앉아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죠. 이 그림, 선생님 닮았어요. 혼자 있어도 따뜻한 느낌이 나서요. 그 그림을 바라보던 그는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세상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짧고 단조로웠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잃어버린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답니다. 요즘은 돈보다 안목이 재산이에요. 그땐 그저 멋있는 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훗날 그 한마디가 박준호 씨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봄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의 끝엔 예상치 못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쉽게 녹는 계절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봄일 겁니다. 그 따뜻한 계절이 박준호 씨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공원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손을 흔들면 그는 어느새 웃으며 다가가 있었죠. 둘은 함께 걷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말수가 적은 준호 씨였지만 그녀 앞에선 유난히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늘 경청했고 작은 이야기에도 눈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사람을 믿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단정하게 포장된 반찬통 안엔 정갈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덜 식어요. 그날 준호 씨는 오랜만에 같이 먹는 밥의 맛을 다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서점에 들러 책을 함께 고르고 작은 미술관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녀는 때로 부동산 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도 감각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땅값만 보지만 진짜 가치는 흐름을 읽는 거예요. 그녀의 말엔 항상 확신이 있었고 그 자신감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제가 투자해서 얻은 첫 건물이에요. 운도 좋았고 타이밍도 완벽했죠. 사진 속엔 번듯한 건물이 있었고 그녀의 표정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 씨의 머릿속엔 성공한 여자라는 단어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늘 겸손했지만 그 안엔 자신에 대한 굳은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을 자연스럽게 그에게 나눴습니다. 선생님, 인생도 투자처럼 타이밍이에요. 머뭇거리는 사람은 늘 기회를 놓쳐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의 곁에 있으면 인생이 조금은 새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란 누군가를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말까지 닮아간다고 하죠. 그는 점점 그녀의 말투를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지. 확신이 있어야지.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스치면 심장이 뛰었고 그녀의 웃음이 들리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참 단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가요. 그 말 한마디에 준호 씨의 마음 속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침대 맡 스탠드를 켜고 결혼 반지를 꺼내 보았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반지였죠. 손바닥 위에 올려둔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 감춰진 투자라는 단어가 조만간 사랑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때 그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곧 가장 값비싼 대가로 돌아올 거라는 것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믿을 때 가장 순수해지고 신뢰를 거래로 착각할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그 무렵 각준호 씨의 마음엔 봄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하나로 하루가 시작되고 그녀의 문자 한 줄로 하루가 마무리되었죠. 그녀는 점점 그의 일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식사 메뉴부터 옷차림까지 그녀의 말 한마디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처음으로 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요동쳐요. 제가 관리하는 건물 중 하나가 매각되면 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늘 차분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깃들어 있었죠.
이번 건은 세금 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만 진행해야 돼요. 하지만 현금이 돌면 당연히 선생님 목도 챙겨드릴게요. 준호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돈 이야기라기보단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말이 마음에 닿았던 겁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선생님을 믿어요. 이런 제안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모든 의심을 지웠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논리보다 믿음이 먼저 앞서는 법이죠. 며칠 후 그녀는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에서 나온 계약서는 조항이 복잡했고 영문 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설명만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 명의 신탁이에요. 이쪽에 서명하시고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녀가 가져온 도장은 그녀가 직접 선물했던 그 고무 스탬프였습니다. 선생님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귀엽죠? 그는 웃으며 그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고무 도장이 훗날 자신의 전 재산을 묶는 족쇄가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파트너예요. 그녀는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트너라는 단어를 썼죠. 그 단어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오랜만에 자신을 필요한 사람이라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받는 기분. 그건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잦은 전화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엔 잔금이 돌아요. 다음 달이면 현금이 풀릴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늘 곧 조금만 더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반복될수록 그의 마음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기운이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느새 계산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주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가끔은 회의 중이에요. 지금은 통화 어렵습니다. 짧은 문자만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믿음이 곧 돈이에요. 우리 사이엔 신뢰가 있잖아요. 그 말은 맞는 듯 들렸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신뢰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준호 씨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녀는 그 계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쓴 서명이 곧 배신의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사람의 관계는 참 묘한 겁니다. 처음엔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말보다 침묵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균열의 시작이죠. 박준호 씨에게 그 시기는 계약서를 쓴 지 한 달쯤 지나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바쁘겠지 하고 넘겼죠. 회의 중이라는 문자를 남겨도 그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SNS엔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출장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잘 지내는 듯 했지만 그의 세상은 점점 불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건 열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통화 못해서 죄송해요. 계약 마무리 중이라 정신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고 준호 씨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면 의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멀었습니다. 대화 도중에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고 통화가 걸려오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엔 늘 비어있는 커피잔 하나와 향수 냄새만 남았습니다. 그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자신이 조금은 불편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녀의 가방 위로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서. 익숙한 부동산 양식이었지만 그 문서에 적힌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문서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그녀를 의심한다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미소로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그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감정적으로 굴면 손해봐요. 신뢰는 계산이죠. 그녀의 말은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그 문장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신뢰는 계산이다. 그녀의 입에서 계산이란 단어가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은 건 사람일까? 아니면 내 안의 외로움이었을까?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처럼 그의 마음도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계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오해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날 그녀가 말했을 때도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우리 사이엔 신뢰가 있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맞장구 쳤죠. 그럼요. 신뢰가 전부죠. 하지만 그 미소 속에서 그녀는 이미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준호 씨의 마음엔 처음으로 두려움이 피어났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속에 신뢰는 이미 금이 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금은 곧 커다란 균열이 되어 모든 걸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건 언제일까요? 배신의 순간이 아니라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부터입니다. 박준호 씨는 요즘 들어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보며 웃던 눈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전화통화는 짧아졌고 문자엔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곧 연락드릴게요라는 말은 점점 빈말처럼 들렸습니다. 하루는 그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분 뒤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에요.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밤까지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이번 계약만 끝나면 정리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더 이상 안도감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우연히 친구 최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같은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 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의 밝은 편이었습니다. 준우 형, 요즘 누구랑 같이 투자하신다면서요? 응. 서연 씨라고 요즘 부동산 쪽으로 일 잘하는 분이야. 최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윤서연 씨요? 그 이름 나치 근데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찾더니 조용히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뉴스 기사 한 줄. 부동산 투자 사기. 피의자 윤 경찰 수사 중. 박준호 씨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사는 오래된 날짜였지만 사진 속 인물은 분명 그녀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계약서 쓰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최 씨의 표정은 걱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그녀의 말들이 흩어졌습니다. 신뢰는 계산이에요. 우리 파트너잖아요. 그 말들이 하나씩 칼날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자주 언급하던 Y.S. 글로벌 부동산이라는 이름.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예도용 및 불법 중개 행위로 수사 중.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공원 벤치로 돌아온 그는 그녀와 마주 앉았던 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벤치엔 봄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난 사랑했다고 믿었는데 그날의 바람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엔 이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번호를 다시 눌러봤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홀로 남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마저 이젠 의심의 그림자로 바뀌고 있었죠. 믿음의 끈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그녀가 남기고 간 계약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그 무너진 이유를 끝까지 파헤치거나. 그날 박준호 씨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무실 문에 붙은 공고문을 본 날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내가 속은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랍 속에 넣어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함께 서명했던 그 종이. 그의 이름 옆엔 낯선 법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S 글로벌. 그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그녀의 이니셜이었죠. 윤서연의 Y. S.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글로벌이라는 이름처럼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세계처럼 넓게 속이고 다녔던 겁니다. 그는 그녀의 연락처를 수십 번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주소도 사무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구 최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그 여자 뉴스에 또 나왔어요. 화면 속엔 그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급차 앞에서 웃던 바로 그 미소 그대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 편취한 피해자 잠적. 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막히는 듯 가슴 속이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외로움을 믿었던 건 아닐까. 그는 그렇게 자신을 탓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흐르는 빗줄기가 마치 그의 기억을 지우는 듯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걷던 공원길, 그녀가 건넸던 도시락, 그녀의 목소리와 웃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믿은 게 아니었어. 나를 위로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을 뿐이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엔 슬픔보다 다시 서보겠다는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닫고 다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찍힌 도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들어줬던 그 스탬프.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도장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녀는 자신만큼 사람의 마음을 믿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는 마음보다 진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신문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사 속 세상을 읽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단체 Y. S. 글로벌 피해자 모임 결성. 그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 손에 쥔 도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건 나를 속인 증거이자 그녀를 잡을 열쇠가 될 거야. 그날 밤 그의 집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외로움 대신 결심이 깃든 빛이었죠.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분노가 아니라 이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준호 씨에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도장. 그 도장은 그녀가 자신을 믿게 만들었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무너뜨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 속 피해자 단체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YS 글로버 맞죠? 네. 같은 계약서예요. 저희도 도장까지 똑같아요. 그날 밤 그는 피해자 모임이 열리는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엔 자신처럼 속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 중년의 직장인, 노년의 부부까지 모두 다른 이유로 그녀를 믿었고 모두 같은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준호 씨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도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다죠. 이 도장. 그녀가 직접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게 그녀의 흔적이에요. 그 말에 누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아야죠. 이젠 끝내야죠. 피해자 모임은 경찰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행방이었습니다. 이미 번호도 계좌도 모두 끊긴 상태였죠. 그러던 중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예전에도 이렇게 잠적했다가 투자 제안 문자로 다시 나타났어요. 그 말에 준호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다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를 보냈죠.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이번엔 더 큰 기회가 있다고 하셨죠? 저도 그 계약 같이 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기적처럼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역시 안목이 있으세요. 내일 오후 3시 예전 카페에서 뵐게요. 그날 밤 그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도장을 수없이 바라보며 되뇌었죠. 이 도장으로 끝을 내자. 다음 날 그는 경찰과 함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 그녀가 늘 앉던 그곳,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단정한 옷차림, 익숙한 향수 냄새.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역시 감각이 남다르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도장 덕분이죠. 그가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보여주자 그녀는 잠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곧 웃음을 되찾았죠. 아직 가지고 계셨네요. 역시 신뢰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신뢰는 계산이니까요. 그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 쪽에서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연 씨 사기 및 명예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들 나를 믿었잖아요. 그녀의 말에 박준호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한 거짓을 믿은 거죠. 그녀가 끌려나가고 카페 안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손에 남은 도장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봄의 햇살이 다시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엔 그 따뜻함이 누군가의 거짓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서 온 거였죠. 모든 폭풍은 결국 지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느냐겠죠. 그날 이후 박준호 씨는
오랫동안 그 벤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마주 앉았던 자리, 그늘 아래 피었던 봄꽃들조차 한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벤치엔 새 이름이 붙었습니다. 시민, 추억의 자리, 누군가의 기억이 머물렀던 자리라는 뜻이었죠. 그는 그 글귀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여기도 결국 추억이 남는구나. 이제 그에게 그 벤치는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삶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건 계약서 한 장과 도장 하나였지만 그보다 더 큰 흔적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 안에 진심을 보는 일이다. 그는 그걸 뒤늦게 배웠습니다. 그날의 봄빛 아래서 그는 깨달았답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니고 사랑은 이익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걸. 그는 다시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 혼자라는 사실이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다시 단조로워졌지만 그 안엔 고요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의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이번엔 도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찍겠습니다. 그 말처럼 그는 매일 아침 벤치에 앉아 조용히 세상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어와도 이젠 서둘러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소로 답하고 그 미소 뒤에 담긴 의미를 한참 바라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믿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번엔 자신을 먼저 믿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공원에 새로 심어진 벚나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나무 같아서 한 번 잘려나가도 다시 피는 법이 있네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꽃이 필 그의 어깨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슬픔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시 살아보겠다는 조용한 다짐만 남아 있었죠.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이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죠. 박준호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언제나 또 다른 봄이 피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쓴 마음의 계약서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의 진심으로 도장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